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오래된 상가주택 투자 시 꼭 확인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네, 상가주택에 관심 많으시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가주택 말고요, 30년이 넘은 좀 오래된 상가주택을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참동 8월 초에 50대 남성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분은 2달 전인 6월 달에도 상담을 오셨었어요. 그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상가주택을 이제 알아보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몇 가지 이제 가이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충족하는 물건을 좀 발품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달 뒤인 이제 8월 초에 물건을 이제 하나 찾아서 이제 갖고 오셨는데,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건물의 위치나 가격이나 수익이나 다 괜찮았는데, 그 꼭 한 가지가 결격이어서 안타깝게도 다른 물건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그 고객께서 찾아오신 그 상가주택이 어떤 부분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그 딱 한 가지, 그게 왜 결격이 돼서 이것을 이제 포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이 건물이 그 고객께서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찾아온 건물이에요. 위치는 이제 중랑구에 있고요. 3층 건물입니다. 건축 연도는 1983년도에 지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대지는 47평이고요. 1층, 2층은 이제 근생, 상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상가주택입니다. 이 건물이 16억에 나왔어요. 보증금 2억에 이제 월세 520만 원이고 대출이 6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자금, 아파트 판돈하고 현금 8억 정도 되셨는데, 그걸로 이제 매입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을 보면 여기서 월세에서 대출이자 170만 원 빼면 350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5%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비교적 괜찮죠. 자, 그러면 이 현재 상가주택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익률이 5%대 초반입니다. 중랑구가 이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도 이런 꼬마 빌딩 5%대 초반 나오는 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수익률 뭐 이 정도면 비교적 괜찮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아까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1983년도에 지어졌으니까 한 35년 정도 된 건물인데, 10년 전에 건물을 이제 약간 리모델링 해서 비교적 좀 깨끗합니다. 세 번째, 이 건물이 이제 코너 자리에 있고 또 대로변에 있어서 비교적 건물의 이제 시인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의 상태도 괜찮고요. 네 번째, 위치가 비교적 괜찮아서 그동안 오랫도록 공실이 없이 잘 유지가 된 이제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뭐 수익률이 좋아도 공실이 하나 생기게 되면 수익률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공실 없이 운영되어 있어서 좀 안정적인 이제 상권이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분의 그 투자금 8억에 딱 맞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점 때문에 이분이 이제 매입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래된 상가주택 투자 시 꼭 확인해야 될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이제 결격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제 포기하기로 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신축 시의 사업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35년 이상 된 건물은 내가 매입한 다음에 한 5년, 10년 갖고 있으면 건물이 한 40년 이상이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거를 팔 때 사는 분은 이 건물의 상태를 보고 매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신축을 고려해서 매입을 할 겁니다. 50년이 가까워지는데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은 내가 매입할 때는 이제 건물의 상태까지 고려해서 하지만 내가 5년, 10년 보유하고 있다 팔게 될 때는 신축에 대한 사업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게 그거에 대한 결격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결격은 바로 이제 건폐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기존 건물의 건폐율은 약 한 70% 정도 돼요. 예전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폐율이 좀 완화되어 있었을 때예요. 여기가 지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땅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요. 여기 이제 서울 지역이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건폐율이 50%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예전에 건폐율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7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신축을 새로 하게 되면 건폐율이 70에서 50%로 줄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바닥, 건물의 바닥 평수가 33평 정도 되는데 새로 짓게 되면 23평, 거의 10평이 작아지죠. 딱 봐도 작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축하게 되면 건물의 폭이 오히려 좁아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층의 이제 상가 부분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1층 여기에 상권이 비교적 괜찮아서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2층, 3층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비교적 수익률이 좋았던 건데 이걸 만약 새로 신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동네 가다 보면 다세주택들 1층에 이제 필로티 형식으로 돼서 다 주차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새로 짓게 되면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1층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또 건물도 여기 보신 것처럼 기존에 70%인데 50%를 줄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3계층을 짓게 되면 또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조권 사상 제한 때문에 건물 4층도 이렇게 좀 깎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업성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대지가 47평이잖아요. 여기는 원룸보다는 이제 투룸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으로 짓기에는 땅이 너무 작죠. 적어도 다세주택을 지으려면 대지의 크기가 2종 일반 주거 기준으로 한 70평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러게 좀 너무 작죠. 그럼 이제 이런 땅에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땅에는 우리가 다중주택이라 하죠. 원룸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원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가주택은 나중에 신축 시에 이런 이제 결격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것은 포기하고 다른 상가 건물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은퇴 준비를 위해서 상가주택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처럼 오래된 상가주택 투자 시에 꼭 확인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죠? 네, 신축에 대한 사업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상가주택을 사서 또 내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매각할 때는 신축 조건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판단하기 힘드실 때는요,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나중에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팔아서 새로 신축할 때 신축의 사업성이 좋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상가주택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문제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건물의 상태인 물리적인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요, 이런 고객과의 다양한 실전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알기 쉽게 부동산 재테크 또 투자 상식에 대해서 공유해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